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강태연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서 성실하게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 박유라는 그 직업을 창피하게 여기고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곤 했어요. 결국 태연은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에서 밑바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글쎄 10년 후에 그는 3천억 원 규모의 성공한 CEO가 되어 나타났어요. 그때 유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보, 또 경비실 근무야. 언제까지 그 일만 할 거야? 유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오후 6시에 태연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손에 경비원 모자가 들려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사람들도 좋은데. 태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하루 종일 단지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처리하느라 몸이 무거웠죠. 성실하긴 뭘. 우리 나이가 벌써 45인데 아직도 경비원이야. 다른 남편들은 승진하고 연봉 오르는데 당신만 제자리야. 유라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친구들의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사진, 해외여행 인증샷이 가득했어요.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친구 소희가 물어보더라고. 남편 뭐 하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창피해 못 살겠어.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연이 물을 마시며 유라를 봤어요. 결혼 초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라가 변했어요. 소희 남편은 과장 승진했대. 미영 남편은 팀장이 됐고 나만 바보 같아. 경비원 부인이라니. 유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데 아내는 불만뿐이었죠. 내가 언제 부끄러운 일을 했어. 성실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태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유라는 듣지 않았어요. 성실함으로 뭘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야. 당신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유라가 부엌으로 갔어요. 태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결혼 5년 차.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다음날 태연은 평소처럼 경비실로 출근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출입관리와 택배 정리를 시작했죠. 태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주민 한 분이 인사했어요. 태연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런 순간이 태연에게 보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한편 유라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어요. 소희, 미영, 혜진 4명이 모였죠. 유라야, 남편 요즘 어때? 승진 소식 없어. 소희가 물었어요. 유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이야. 회사가 보수적이라서. 유라가 거짓말했어요. 태연이 경비원이라는 걸 말할 수 없었죠. 우리 남편은 부장 승진 확정됐어. 연봉도 많이 오르고. 미영이 자랑했어요. 유라가 씁쓸해졌어요. 부러워. 우리는 언제쯤 그런 소식을 들을까? 유라가 억지로 웃었어요. 친구들은 남편 자랑에 바빴어요. 혜진 남편은 해외 출장 간다며 정말 대단해. 바빠서 힘들다고 하는데 보람 있다고 하더라고. 혜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유라가 커피잔을 꽉 쥐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친구들과 비교할수록 처지가 비참했죠. 집에 도착하니 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라가 가방을 소파에 놓았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어. 태연이 물었어요. 유라가 한숨만 쉬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태연이 물어보자. 유라의 화가 터졌어요. 뭐라고 하긴 뭘 해. 남들 남편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잖아.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긴. 소희는 과장 됐다고, 미영은 부장 승진했다고, 나만 바보같이 있었어. 유라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는데 당신만 제자리야. 경비원이 뭐가 좋다고 계속 그 일만 해. 유라의 말에 태연이 상처받았어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일도 소중해.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경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창피해서 어떻게 해. 유라의 말이 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당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어. 다른 일 찾아봐. 제발.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연이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빠졌어요. 그날 밤 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일까? 경비원 직업이 그렇게 창피할까? 잠든 유라를 보며 태연이 결심했어요. 아내를 위해 더 나은 일을 찾아야겠다고. 여보, 내일 주민 행사 있잖아. 같이 가자. 아침 식탁에서 유라가 말했어요.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일해야 해. 행사 때는 경비실이 더 바빠. 유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잖아.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면 되고. 안 돼. 책임감 있게 일해야지. 유라가 짜증을 냈어요. 그날 오후 단지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어요. 태연이 경비실에서 행사를 도왔어요. 유라는 친구들과 행사장에 나왔어요. 소희, 미영, 혜진 모두 남편과 함께 왔는데 유라만 혼자였어요. 유라야, 남편 왜 안 왔어? 소희가 물었어요. 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유라가 거짓말했어요. 행사가 진행될 때 미영이 손을 들어 누군가를 가리켰어요. 저기 경비 아저씨 얼굴 익숙한데 그곳에 태연이 순찰하고 있었어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네. 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소희가 소리쳤어요. 어머, 저분 유라 남편 아니야.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어요. 설마 유라 남편이 경비원이야?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라가 아무 말 못했어요. 태연도 멀리서 유라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태연이 다가오자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안녕하세요. 유라 남편분이시죠? 소희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가 친구분들 이야기 많이 해서 반가워요. 여기서 일하세요. 혜진이 물었어요. 네, 이 아파트 경비 일을 해요. 태연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유라가 남편 이야기 안 했구나.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여보, 일하러 가. 사람들이 기다려. 유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태연이 물러났어요. 그럼 먼저 갈게. 친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태연이 떠나자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유라야, 남편이 경비원이었구나.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소희가 물었어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혜진이 말했지만 유라에게 상처였어요. 좀 의외네. 유라는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미영의 말에 유라가 창피해졌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 몸이 안 좋아서. 유라가 자리를 떴어요. 친구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집에 돌아온 유라가 분노로 가득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기분이었죠. 태연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긴.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뭔 소리야? 뭐가 창피했다는 거야? 친구들이 다 알았어. 당신이 경비원이라는 걸 그동안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려고 했다고. 내 직업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어. 당연히 있지. 친구들 남편은 과장 부장인데 우리 남편만 경비원이야.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야. 창피하지. 친구들이 동정하는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 나도 몰랐다고 했어. 남편이 경비원인 줄 몰랐다고. 당신이 나를 부정했다고.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 태연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만족할 거야? 이혼하자. 태연이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하자고. 경비원과는 못 살겠어. 친구들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어. 유라야, 진정해. 화가 나서 하는 소리잖아.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 때문에 웃음거리가 됐어. 지금 당장 나가. 유라가 태연의 옷을 가방에 넣었어요. 여보, 제발 이야기하자. 우리 5년 함께 했잖아. 5년 동안 난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유라가 가방을 던졌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나가. 지금 당장. 유라가 문을 열었어요. 태연이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5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태연이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성실하게 일한 게 잘못일까? 경비원이 부끄러운 일일까? 태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났어요. 여기 한 달에 얼마예요? 고시원 사무소에서 태연이 물었어요. 쫓겨난 지 사흘째 찜질방을 전전하다 고시원을 찾았죠. 보증금 100만 원, 월 40만 원이에요. 관리비 별도요. 방 좀 봐도 될까요?
방은 좁았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죠.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요. 여기로 할게요. 첫날 밤 태연이 짐을 풀었어요.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이었죠. 옆방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내 현실이구나. 집이 그리웠어요. 다음 날부터 새 일을 찾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경비원 5년뿐이네요. 다른 경험 없으시고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어요. 하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택배 배송을 시작했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뛰어다녔죠. 여기 304호 맞죠? 네, 수고하세요. 몸은 더 힘들었지만 시선이 달랐어요.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어서 오세요. 청소하고 물건 정리했어요. 새벽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어요. 창업 아이템, 자격증을 검색했어요. IT 쪽이 뜬다더군요.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온라인 강의로 기초부터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영어와 숫자 기호들이었죠. 첫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기뻤어요. 3개월 후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택배하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배송이 불편해요. 기사와 고객 소통이 부족하죠. 배송 앱을 만들어보자. 실시간 위치 추적, 시간 예약, 직접 소통 등 1년 후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개발에 집중했어요. 낮 택배, 밤 프로그래밍요. 앱이 완성됐어요. 퀵 딜리버리라고 이름 지었죠. 투자 받아야 해. 사업 계획서를 보냈지만 거절당했어요. 경험 부족해 보이네요. 시장 분석이 단순해요. 포기하지 않고 개선했어요. 2년째 작은 투자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앱이 괜찮아요. 만나보죠. 태연이 떨며 갔어요. 아이디어 좋네요. 5천만 원 투자할게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어요. 그날 밤 편안히 잠들었어요. 3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태연 대표님, 앱 다운로드 1만 건 넘었어요. 출시 3개월 만이요. 정말이야. 리뷰도 긍정적이에요. 모두 수고했어. 치킨 먹자. 한 달 후 10만 건 돌파했어요. 큰 물류 회사에서 제휴 제안 왔어요. 대한그룹이에요. 조건은 초기 5억의 매출 10%로 10티어. 5억이 현실감 없었어요. 앱이 혁신적이에요. 현장 경험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계약 성사됐어요. 회식에서 대표님 대단하세요. 경비원에서 이렇게까지. 그때 힘들었어. 아내도 떠났고. 하지만 포기 안 하셨잖아요. 1년 후 가치 500억 넘었어요. 코로나로 비대면 수요 폭증했죠. 매출 100억 넘었어요. 직원 100명, 사무실 이전했어요. 코스닥 상장 준비하자. 상장하면 가치 평가받고 자금 쉬워져요. 준비했어요. 6개월 걸렸어요. 언론 주목받았어요. 경비원에서 IT 창업가로 방송 출연 요청 왔지만 거절했어요. 상장 첫날 주가 6만 원, 시총 3천억 넘었어요. 파티에서 여러분 덕분이에요. 기쁨을 나눌 가족이 없어 쓸쓸했어요. 전 아내가 생각났어요. 올해 젊은 기업가상 후보예요. 상장 후 1년, 자산 2천억 넘었어요. 시상식에서 상 받았어요. 6년 전 집도 돈도 가족도 없었어요. 포기 안 하고 도전했어요. 현장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 만들겠어요. 파티에서 기업인들이 인사했어요. 강 대표님 대단하세요. 물론이죠. 연락 주세요. 집으로 가며 서울 야경을 봤어요. 뉴스에 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TV에서 경비원 출신으로 화제예요. 현장 경험이 아이디어 바탕이에요. 자선재단 설립하자. 장학재단요. 어려운 청년들 돕고 싶어. 100억 출연해요. 매년 장학금 지급요. 언론 관심 받았어요. 송년회에서 보너스 지급했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이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빈 공간이 느껴졌어요. 유라는 뭘 하고 있을까?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유라가 호텔 라운지에서 서빙 알바 한 지 2년째예요. 4명이에요. 안내하며 한숨 쉬었어요. 이혼 후 10년, 쉽지 않았어요. 친구 소개로 남자 만났지만 결혼 안 됐어요.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소위 충고 들지 않았어요. 태연보다 나은 사람 원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혼자 살고 일해야 했어요. 오늘 행사 준비 맡아요. 젊은 기업가 모임이에요. CEO들이 올 거예요. 저녁 7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공한 사람들 같았어요.
주인공 소개해요. 경비원에서 3천억 자산 이룬 성공 스토리. 유라 손이 멈췄어요. 퀵딜리버리 강태현 대표님. 유라가 트레이 떨어뜨릴 뻔했어요. 태연이 무대에 올랐어요. 10년 전 쫓아낸 전 남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10년 전 경비원이었습니다. 포기 안 하고 도전했어요. 중요한 건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야 해요. 유라 가슴이 찔렸어요. 발표 끝나고 매니저가 VIP 테이블 서빙하라고 했어요. 태연 테이블이었어요. 음료 나왔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선 마주쳤어요. 수고하세요. 태연이 냉담했어요. 유라가 화장실로 피했어요. 내가 쫓아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후회됐어요. 집에서 태연 검색했어요. 기사 가득했어요. 자산 3천억, 상 수상, 100억 재단. 절망했어요. 밤에 잠 못 잤어요. 만약 참았다면. 하지만 늦었어요. 며칠째 잠 못 이루고 호텔 일도 괴로웠어요. 용기 내서 회사 갔어요. 대표님 뵙고 싶어요. 약속 없이는 안 돼요.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태연아. 태연이 돌아봤어요. 차가웠어요. 이야기 좀 할까? 5분만. 카페에서 앉았어요. 미안해. 사과하고 싶었어. 이제 와서 왜? 후회돼서. 그때 어리석었어. 성공했으니까 후회하는 거구나. 만약 경비원이었다면 안 왔겠지. 아니야. 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야. 달라진 건 돈뿐이야. 당신이 사랑했다면 직업 상관없었을 거야. 경비원인 나를 창피해했지. 과거는 과거야. 잘 지내. 태연이 나갔어요. 유라가 울었어요. 친구들도 알았어요. 뉴스 봤어. 왜 이혼했어? 조금 참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호텔 동료들도 수군거렸어요. 지하철에서 태연 기사 보는 사람들 봤어요.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어요. 왜 어리석었을까? 밤에 또 잠 못 잤어요. 결혼 발표 기사 나갔어요. 미모의 교수와 축하 댓글 쏟아져요. 지영은 1년 전 만났어요. 경비원이 뭐 어때? 성실한 모습이 멋져. 그 경험이 당신을 만들었어. 태연이 감동했어요. 유라는 TV에서 봤어요. 다리에 힘 빠졌어요. 사진 보며 절망했어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퇴근 후 소주 마시며 후회했어요. 조금만 참았다면. 다음날 자산 3천억 뉴스 봤어요. 상상 못할 돈이었어요. 친구들 연락 왔어요. 후회되겠다. 잊어버려. 하지만 태연 같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결혼식 뉴스 봤어요. 500명 참석. TV에서 행복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유라가 울었어요. 저녁에 소주 마셨어요. 신혼여행 소식 봤어요. 유럽 3주. 사진 속 태연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의 모습과 대비됐어요.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초라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검색했어요. 행복한 사진 가득했어요. 컴퓨터 껐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와 절망뿐이었어요. 아,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성실함과 진심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세요.